최근 부산에 한 운전자가 차 뒷유리에다가 귀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결 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자, 손 변호사님,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32세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뒷유리창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바로 뒤에 따라가던 차가 상향등을 켜면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불빛에 반사되어가지고 저런 무시무시한 그런 귀신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차가 따라오고 상향등을 켰는데 저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에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피의자는 경차죠. 조그만 차라고 해서 무시해서 귀신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 귀신 형상 모습,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고 해서 모두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모두 보이는 것은 아니고, 네. 안전거리 바깥에 있을 때는 상향등을 켜도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바싹 따라붙어서 거의 보복운전 비슷하게 앞에 있는 차를 위협하려고 상향등을 켜면 그때 보인다고 하니까 요 정도면은 사실은 앞에 그 차량을 스티커를 붙인 쪽한테 어떤 좀 이렇게 이 동정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티즌들 사이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상향등 킨 사람이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스티커를 붙여서 걸린 사람이 경찰하고 무시를 많이 당하면서 과거에 다른 차가 바로 뒤에 붙어서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잘 안 보여가지고 도랑에 빠질 뻔한 적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포심을 느껴서 이런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경차 스티커 붙인 차량을 동정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검색 순위 1위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차에다 스티커 붙이는 거, 저도 붙여본 적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는 위법이고, 어디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그게 도로교통 42조에 추상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을 이제 주는 이와 같은 색상이나 표지 등을 붙여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혐오감을 주지 않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스티커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여서는 처벌받지가 않겠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혐오감이나 도색의 발광 이런 걸 통해서 운전 방해가 돼서 결국은 자동차 운행에 사고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주의가 흐트러지고 또 깜짝 놀라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고 유발이 분명히 가능하죠. 그래서 즉결 심판에 의해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고의 인과관계를 보면은 이 상향등을 켜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철저히 처벌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그야말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구행위처럼 한 것만 처벌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네티즌의 의견도 상당 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향등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도색을 하고 있는 표지도 역시 처벌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도로교통법 42조 내용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게 이제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27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긴급 자동차로 오인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번 사안 적용되는 건데,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문자를 붙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공연히 저 스티커가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요즘 이 초보 운전자들이 보복 운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 실수하면요. 그래서 여기다 문신 토시 이를 착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문신 토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이거나 경차일 경우에 다른 차가 은근히 무시하고 바로 옆에 따라붙어가지고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뒤에서 상향등을 켠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근데 채널A 어느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마치 팔뚝에 문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신 토시를 딱 차고 한 팔을 이렇게 이 차창에 걸치고 이렇게 운전을 했더니
단 한 차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마치 꼭 조폭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구책이 시장에 나올 정도로 경차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애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것도 뭐 팔고 있습니까? 시장에 지금 현재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거고 이 아까 왜 귀신 스티커 이것도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까지 이게 수출이 돼서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고, 도로가 너무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이 동거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고입니까? 네, 어떤 사건입니까?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50대 여성이 이제 50대 남성하고 한 11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겁니다. 헤어졌는데 이 남성이 여성한테 계속 협박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경찰한테 신변 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그 주점에서 이 전 동거남이 찾아와서 결국 살해를 당한 것이고 신변 보호를 하던 경찰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착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워치 어떤 겁니까? 네, 위치 추적 장치로 보면 되겠는데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면 경찰이 항상 24시간 옆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긴급 시에 위급한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워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GPS 신호 시스템에 기반한 그런 장치인데요. 물론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동이라든지 기계 자체에 대한 그런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신고했다. 그런데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시 28분에 어쨌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이 주점에 도착한 것은 11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6시 39분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원래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신고가 이 피해자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주점에 도착을 하지 않고 아파트에 먼저 갔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하고 주점하고는 불과 500m 차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11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그 사망은 이 신고한 지 7분 지나고 나서 아마 이 용의자가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PS가 좀 더 정확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용의자에게 여러 가지 사전 경고를 했으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는데요.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GPS의 반경 자체가 1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히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퇴근길이 상당히 막혔기 때문에 신호를 다 무시하고 도착했지만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GPS를 이제 다음 달부터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데이트 폭력, 이별 살인 등이 많이 빈번한 입장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약 1,700명이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착용자도 역시 여전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족들이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능력도 없고 쉽게 말하면 11년 전부터 이 사람을 위협을 해가지고 빌붙어서 산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먼저 오고 경찰이 온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을 같이 엮이고 이러니까 좀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불만이 터뜨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가족들의 불만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신변보호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겨우 신변보호를 받게 돼서 안심을 조금이나마 했을 텐데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스마트워치의 문제가 뭐냐면 실내에 들어가면 GPS가 안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길바닥에서 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집안이거나 뭐 어디 없어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1순위가 GPS, 2순위가 와이파이, 3순위가 기지국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지금 먼저 이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힌 거죠. 근데 와이파이도 안 잡히는 바람에 기지국이 잡힌 겁니다. 근데 기지국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경찰이 어딘지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주정가는 바람에 늦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 실내에서 GPS가 안 잡히는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중에 보완할 것인가, 이게 경찰이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신변보호 대상자 한 6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 궁금합니다. 지금 신변보호 대상으로서 요청을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작년 2015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사실 그 마련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데이트 폭력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불과한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다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하지 않고 실제로 위험이 있는가를 신변 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게끔 하고, 또 그 관할 경찰관을 한 명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일반적인 이제 신변보호에 대한 소위 말해서 경호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24시간 이제 밀착 경호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번 사례처럼 정말 그 마음을 먹고 살인의 의도를 갖고 나타나서 지금 보니까 한 5분 만에 살해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방지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개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잠재적 그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경찰관이 계속 보내는 이런 작업이 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어쨌든 좀 사각지대적 그 모습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급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나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신변보호를 받는 중에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변보호를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변보호라는 것이 실제로 24시간 경찰이 밀착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변보호 대상자이고 경찰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력범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강력범죄로 바로 감행해버린다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스마트워치가 실내에 있을 때 GPS가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뒤늦게 위치 확인을 하지 말고 바깥에 이동 경로를 평소에 확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건물 앞에서 이동 신호가 끊겼다라고 하면 건물 앞에 들어갔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평소에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순찰차가 집에 들렸다가 주점에 가서 늦게 도착을 한 건데, 처음에 출발을 시킬 때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주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순찰차를 2대를 출발시켜서 한 대는 집으로 가고 한 대는 주점으로 갔으면 더 일찍 도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스템 설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